방금 부엌에 물 마시러 갔다가 정작 물은 안 마시고 핸드폰만 쓱 들여다보고 다시 거실로 돌아온 적 있죠.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까먹는 그 찰나의 허탈한 말입니다. 요즘 너도 나도 나 성인 ADHD인가 봐 라고들 하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자기가 ADHD라고 의심하는 사람 중 90%는 진짜 ADHD가 아닙니다. 그저 뇌가 몹시 배가 고픈 상태인 거예요. 허허, 이 녀석도 배가 고픈가 보네요. 니체처럼 고양이는 배고프면 그냥 야옹하면 되는데 사람은 참으로 복잡하죠. 오랜 동안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니 이런 게 보입니다. 사실 뇌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니라 찻잔 위에 뽀얗게 앉은 먼지나 해진 옷감 끝에 대롱거리는 실밥처럼 사소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집중력의 회로를 꽉 막고 있는 경우들 말입니다. 집중력은 사실 깨끗하게 닦인 안경 같은 거예요.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건 내 시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안경에 뿌옇게 김이 서렸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 니체 말이 맞다. 우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죠. 자꾸 안경 도수 탓만 하면서 정작 렌즈를 닦을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뇌가 고장났다고 믿는 게 마음은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약 하나 먹으면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왜 자꾸 멍해지는지 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 놓인 낡은 찻상을 한번 보시죠. 이 찻잔 테두리에 뽀얗게 쌓인 먼지 보입니까? 찻잔이 깨진 게 아니라 그저 그 위에 먼지가 두껍게 앉아 차 맛이 이상한 거예요. 당신의 뇌도 똑같습니다. 사실 당신 뇌는 아주 성능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인데 불안이나 잘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백그라운드 앱이 거의 100개쯤 켜져 있는 상태인 거죠. 기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리소스가 꽉 차버려서 버벅거리는 것 뿐입니다. 허허, 이 녀석. 우리는 이걸 정서적 허기라고 부릅니다. 뇌가 영양실조에 걸려 헛것을 보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해서도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단지 너무 잘하고 싶어서 켜둔 걱정들이 당신의 뇌 용량을 다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해진 옷감을 기우듯 마음부터 챙겨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뇌에 약만 넣으려고 하죠. 그럼 내 뇌가 진짜 고장난 건지 아니면 그저 먼지가 낀 건지 어떻게 알까요? 우리 뇌에는 정보를 잠시 올려두는 아주 좁은 나무 찻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업대라는 놈은 원래 욕심이 없어서 딱 서너 개의 찻잔만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처리할 중요한 업무, 약속 장소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나 남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같은 무거운 돌덩이가 이 좁은 찻상을 덜컥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이쿠, 니체야. 너까지 올라오면 이 낡은 상이 버티겠니? 자, 사람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그 불안이라는 돌덩이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 정작 올려둬야 할 소중한 일상이라는 찻잔들이 바닥으로 밀려나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겪는 건망증과 산만함의 진짜 정체입니다. 절대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병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ADHD는 뇌 설계도, 즉 하드웨어의 문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일관되게 산만하고 충동적이어야 하죠. 그들은 처음부터 브레이크가 약하게 설계된 스포츠카 같은 겁니다. 그런데 가짜는 좀 다릅니다. 어릴 땐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혹은 회사에만 가면 바보가 됩니다. 이건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안개가 낀 겁니다. 이 찻잔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들처럼 불안이라는 불순물이 뇌의 회로를 막고 있는 거죠. 진짜 운전 실력은 뛰어난데 안개가 너무 짙어 앞이 안 보여서 운전을 못하는 상태 같다고 할까요? 기분 좋을 땐 업무 처리가 완벽하다가도 스트레스만 받으면 머리가 하얘진다면 당신은 절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저 녀석 보세요. 심심해서 저러는 건데 ADHD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 다시 집중해보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심한 안개가 당신을 덮쳤을까요? 단순히 일이 많아서일까요? 그저 스트레스가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단지 너무 잘하고 싶어서 뇌가 체해버린 겁니다. 자, 여기 제 낡은 티셔츠 끝에 삐져나온 실밥 하나 보이죠?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억지로 힘주어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멀쩡한 옷감이 우수수 풀려버리고 말 겁니다. 당신의 집중력도 이 실밥과 같아요. 완벽하게 해내야 해. 이번에도 망치면 안 되라는 압박감이 그 가느다란 실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뇌 속에는 편도체라는 아주 예민한 비상벨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까 말한 그 좁은 찻상 위에서 잘하려고 애를 쓸수록 이놈은 거꾸로 야,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나. 절대 성공해야 해. 라고 비명을 지르죠. 그 부담감과 실패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하니 되려 당신의 뇌가 아예 셔터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매일 겪는 지독한 멍함의 본질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나 진짜 잘하고 싶다는 당신 내면의 간절함이 그런 식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뇌를 믿지 마세요. 뇌는 기억하는 장소가 아니라 생각하는 도구입니다. 기억은 종이에 맡겨야 하죠. 머릿속에 어지러운 생각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문 밖으로 내놓듯 수첩에 모조리 적어버리세요. 이걸 외장하드 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들한테 집을 정해주는 겁니다. 차 키는 무조건 저기 저 깔개 왼쪽, 지갑은 저기 구석. 이렇게 사소한 규칙만 만들어도 아까 말한 그 좁은 찻상 위에 돌덩이를 하나씩 치울 수 있습니다. 뇌의 허기를 채우려면 일단 그 작업대부터 깨끗이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환경을 정리하고 메모를 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건 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또야? 난 왜 이 모양이지? 난 정말 쓰레기야. 이런 말들은 상처난 곳에 연고 대신 소금을 한 움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프기만 하고 낫지는 않죠. 어이쿠. 이 녀석 좀 보세요. 방금 전까지 제 아끼는 찻잔에 먼지를 잔뜩 묻혀놓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제 무릎을 차지합니다.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 같은 건 이 녀석 사전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담백한 뻔뻔함입니다. 친한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면서 왜 유독 당신 자신에게만 그렇게 가혹한가요? 자책은 뇌를 더 팽팽하게 긴장시키고 결국 과부하를 일으켜 퓨즈를 뚝 끊어버립니다. 여기 해진 제 티셔츠 소매를 좀 보세요. 구멍이 조금 났다고 해서 이게 못 쓰는 물건인가요? 아닙니다. 그저 주인과 함께 오랫동안 애쓰며 살아온 소중한 흔적일 뿐이죠. 당신의 실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이제 좀 쉬고 싶다는 내면 어린아이의 비명인 셈이죠.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되었군요. 차 맛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 찻잔처럼 조금은 따뜻해졌을까요? 결국 우리가 긴 시간 나눈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그저 너무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보풀처럼 일어난 것뿐이라는 사실이죠. 그 불안의 보풀들이 엉켜서 당신이라는 부드러운 옷감을 잠시 거칠게 보이게 했을 뿐입니다. 결국 보풀을 다 떼어내고 나면 남는 건 당신이라는 본연의 정갈하고 부드러운 옷감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당신은 결코 게으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삶을 사랑하고 잘 가꾸고 싶어서 그 간절함 때문에 잠시 숨이 찬 것뿐이니까요.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수고한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푹 자는 것, 그것만큼 위대한 치유는 없답니다. 허허, 니체야. 이 녀석도 이제 졸린 모양이네요. 고양이는 참 영리하죠. 컵을 깨도 늦잠을 자도 자책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저 녀석의 마음을 반만 닮아봅시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마음에서 어떤 보풀을 가장 먼저 떼어내고 싶나요? 혹은 찻상 위에 어떤 돌덩이를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가만히 읽어보며 당신의 평온을 함께 빌어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두고 이제 그만 쉬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만납시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